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시탐정 장조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탄핵을 부른 음모론. 네. 국정원 여론조사에 동원된 기독교 카페라는 제목입니다. 좀 뜬금없는 제목인가요? 네, 이제 본 개시탐정이 매우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서남여고 탐정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추리소설가 박하익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로 각색됐고 참 보기 드문 이제 웰메이드 학생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 왜 시즌 2가 안 나오고 이제 올해서 끝났나 아쉬울 정도로요. 땅 요렇게다. 이게 서남여고 탐정단 주인공들인데 이 왼쪽에서부터 이제 모델 스테파니 리 그리고 탤런트 강미나 그리고 배우 이민지 씨 마지막으로는 맨 오른쪽이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이제 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화면에 주인공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드라마 주인공은 야이 빵꾸 똥꼬야로 유명한 아역배우 출신 진지희 씨입니다. 이 스토리인즉슨 이제 서남여고라는 학교에 이제 추리를 좋아하고 탐정을 꿈꾸는 윤미도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강민아 씨가 이제 윤미도 역할을 맡았죠. 이 윤미도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탐정단이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비롯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에게 의뢰를 받아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시즌 2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시청률 저조로 접혔죠.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시청률이 낮은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본 개시 탐정이 이제 탐정이니만큼 추리 드라마들을 매우 즐겨 봅니다. 감명 깊게 본 작품들이 국내 작품은 플루토 비밀결사대, 서남여고 탐정단, 추리의 여왕 시즌 1, 2, 그리고 이제 드라마 미스트리스 이런 것들. 일본 탐정 드라마 이제 가가 탐정사무소와 럭키세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사실 추리 드라마가 이제 국내에서는 그닥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작품 찾기 힘들었죠. 제가 이제 군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백수가 되고 나니 남아 도는 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서남여고 탐정단을 다시 보게 하다가 무척 한 회차가 깊은 인상으로 내리에 꽂힌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방송하고 있는 이 내용은 2017년에 제가 이제 글로 먼저 썼던 작품을 제가 방송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이 탐정단이 느닷없이 이제 불량 서클로 몰려요. 그래서 선도부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사무실을 다 뺏기고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국화단을 자처하는 정체불명의 서클이 이제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량 학생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성인 화상 채팅 줄임말로 몸캠이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대자보에 붙여넣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와우, 거의 문재인 적폐청산이나 시진핑 반부패 운동을 방불케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겪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지매를 당하는 학생까지 생겨나게 돼요. 이 탐정단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끼고 탐문을 한 결과 국화단이 불량 학생들의 증거라고 내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위조, 변조한 거짓임을 알아채게 됩니다. 007을 방불케 하는 탐문수사 끝에 탐정단은 국화단이 다름 아닌 자신들을 불량 서클로 몰아 내쫓은 선도부인 것과 그 수괴가 선도부장인 것을 밝혀내었지만 거짓 루머로 많은 학생들을 상처받게 한 행위에 대해 추궁하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당당하기만 하죠. 이 선도부장 가라사대 교칙 1조 4항 서남여고 학생은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음성 서클을 조직해 활동할 수 없다. 우리 국화단은 너네처럼 취미로 모인 집단이 아니란다. 이런 선도부장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탐정단 대장 윤미도. 저희야 학교 교칙을 어긴 것뿐이지만 선배는 나라법을 어겼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와우, 윤미도 쩝니다. 알고 보니 이 선도부장에게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강직한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거리를 떠드는 가출 소녀를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이 소녀가 도리어 아버지를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 돈을 뜯어내어 들었고 결국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크게 명예를 훼손당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 크게 충격을 받은 손도 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 하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 회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청소년 드라마니까 마지막에 용서와 화해와 감동과 선도부장의 요요 회환의 눈물로 끝나고 국화단이 해체되고 탐정단이 공식 서클로 인정받는 등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본 게시탐정에게 실제로 저런 일을 벌였으면은 저는 선도부장이 이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뒷목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조석 꾸미고 설렁탕을 먹게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문득 스쳐가는 저 장면을 보고 다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을 어디선가 겪어본 것도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우리네 성도들이 헛된 유언비어나 루머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자 이 업계에 유통되는 정보와 첩보들에 대한 허와 씨를 탐문하는 게시탐정의 업무를 하고 있던 이 장전도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단의 잔당이며 수계의 후계자라는 청천벽력 같은 누명이 씌워졌었죠. 그것도 없어진 지 올해가 2019년이니까 27년이 넘는 본 게시탐정에게 그런 누명을 씌운 사람은 이 업계에서 시대 징조 분별의 대가이며 종말론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자였고 자신 나름대로 이단에 맞서 바른 정의를 세우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역에 방해되는 것을 없앤다는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건 미사정이고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 한들 멀쩡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여 하루아침에 이단 쓰레기로 만들고 그 근거한 것들도 하나같이 본인의 상상이 지나지 않는 것들,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나마 선도부장은 마지막에나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국화단인지 머시갱인지 해산하고 학교도 때려치고 나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졌는데 이 대단한 양반은 그 무슨 호민관 특권이라도 지니셨는지 아직까지도 그 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드라마 극 중에서 이 선도부장의 행위로 인해 이지매를 당한 여학생은 끝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정의감이 결국 회복되지 못한 아픔을 초래했죠. 이 방월성 목사와의 악연은 좀 끝내고 싶었습니다. 주님 모실라 가까운 마당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고 어차피 저 양반 상태로 보건대 대환란에 떨어져 코롱탕을 마셔야 될 것이 안 봐도 AV인데 환난전의 세상에서는 마음껏 활개치 놔두자 빨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심정으로 지켜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게 싹수가 옐로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려 국정원 여론 조작에 동원된 기독교 카페들은 없는가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간인 3,500명을 고용해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 팀을 관리하며 활동비로 연 30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군요. 뜨뜨등. 이 팀의 공식 명칭은 사이버 외곽팀.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이 기자가 쓴 표현 중에 좀 역같은 게 뭐냐면 대부분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데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은 거의 전부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군 면제자와 독신 여성, 미취학자, 실직자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냐고. 저 기자 뭐예요 저거. 어쨌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파악한 내용이랍니다. 따다단. 알파팀. 보수 이명박 정권 때 운영됐고 보수단체 간부들을 팀장으로 하여 우파 청년들을 고용했답니다. 대략 2008년 어간에 이미 존재를 했고 건당 활동비 받아가며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보수 우파 계열의 인사들과 청년들, 시민들을 대거 영입하여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딴. 유명한 우파 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대표 김성욱 선교사가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은 알파팀을 운영했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한국자유연합을 설립하여 극우적인 정치 이념을 설파해왔다고 합니다. 본 게시탐정 장전도사는 한국자유연합이나 김성욱 대표 잘 몰라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나서 목욕탕 한번 같이 간 적도 없어요.
근데 과연 저분이 방울석의 말 맞다나 국정원에 그 무슨 뿌락치는 것을 했었는지 하는 점은 공감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단지파의 후예라느니 아리랑 민족이라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리랑 민족은 모르겠는데 단지파의 후예라는 거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과연 이 김성욱 대표라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그럴듯한 갈로치고 황당 뭐야 이건 이런 극우적인 정치 이념을 강요하였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이 방울석 목사가 누구더러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매우 겸손하고 겸허하기 이를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물 과적과 승무원들의 악질적인 직무유기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젊은 학생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해난사고를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라고 하지를 않나, 자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마인드 컨트롤 노예라고 하지를 않나, 멀쩡한 복부인의 애엄마인 여자를 무당이라 하지를 않나, 어디 가서 눈깔만 보여도 프리메이슨이요, 숫자판에 3366만 떠도 일루미나티요, 코스여만 있어도 소아성애자요, 바닥에 흑백 격자 무늬면 프리메이슨 신당에다가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걸그룹 멤버를 인신제사의 희생제물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마당에 황당이란 단어에 얼굴이 있다면 저 방울석일 것이고 황당하다는 개념에 인격을 부여한다면 저 방울석입니다. 대체 누구더러 황당하다고 하는지 참으로 마을 뒷산 성황당만큼이나 황당하기 그지없어냐 에? 저 위에 방울석 목사가 김성욱 대표의 정견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뭐 요러저런 곁다리 빼고 골자만 추리면 이래요. 1번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2. 이 땅의 좌경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3번 전쟁을 통해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해방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이슬람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5번째 그러기 위해선 극우파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하나는 잘못됐네. 5번 항목. 근데 잘 봐요. 그러기 위해서 극우파 정권을 잡아야 한다. 요 대목은 방울석이가 갈로를 쳐놨죠. 이건 김성욱 대표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방울석 목사 본인이 상상해서 집어넣은 대목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하나하나 보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 저는 본 게시탐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렴 우리 민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극동까지 샤론의 장미를 품고 이동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뜻이 있었을 것이고 농장 문 닫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마지막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이 꺼져가고 식어가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고 있으니 원래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것 같아요. 이 땅의 좌경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뭐 틀리고 있습니까? 원래 좌파와 우파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의 기치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는 그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진보 좌파라 쓰고 종북 역전을 읽으면 정답이죠. 나라를 적에게 들어 바치라 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게 나라입니까? 3번 항목 전쟁을 통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해야 한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평화 통일 좋은 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희생하고 피 흘리는 누군가가 나와 내 가족 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쯤은 본 게시탐정도 압니다. 헌데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6.25 전쟁 이래로 현재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를 향해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도발을 해오고 있는 저 북괴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따스하게만 봐줘야 합니까? 미사일을 날리고 포탄을 날리는데 우리만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됩니까? 저 김정은이 뭐가 총을 맞지 않고서야 가만히 있는데 정권을 내놓고 통일하자고 해요? 지금도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살떨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 피눈물 흘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북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발해 온다면 전쟁이라도 해서 저 마귀의 정권을 쳐부수고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황당하게 들린다면 이 방울석이는 김일성 신학대학 졸업하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입니까? 4번 항목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가려면 중국과 이슬람 지역을 지나야겠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중국과 이슬람에도 복음을 전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게 황당하게 들린다면 대체 방울석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과 복음 전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 백투 예루살렘이 뭐니 그 신사도 말을 빼놓더라도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냐고. 예? 사람들이 정말 그러기 위해서 극우 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 물론 이 말은 방울석이 덧붙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게시탐정 이 연사는 외칩니다. 북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여 북괴의 포갑을 신음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리고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복음 전도를 적극 후원하고 지지하여 중국과 이슬람이 이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극우가 나발이고 따라서 당연히 그런 정권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만약에 그러한 정권을 추진하고 밀어준다면요, 저 내일 당장에도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세를 외칠 겁니다. 아이고, 근데 퍽이나 그래 해주겠냐? 김성욱 대표의 정견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나 하등에 틀린 말이 없을 뿐더러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봐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에 대항하는 안보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자꾸 국정원 걸고 자빠지는데, 국가정보원은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의 책무는 그 본연이 국가 안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날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북괴에 대한 경계심과 대적관이 흐트러지는 이때에 나이 든 사람도 아니라 젊은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러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면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활동을 잘 하도록 밀어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국정원이 비판을 받는 것은 온전히 중립을 지키며 국가 안보에만 사심없이 전념해야 할 정보요원의 본분을 반각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에 가입하려 들었기 때문인데, 설령 그렇다 해도 이 국정원이 비판을 받을지언정 김성욱 대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성욱 대표는 국정원에 도움이 있든 없든 자신이 견지하는 정치적 이념과 국가 안보의 사상을 설파하며 그에 맞는 활동을 한 것이며, 일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를 위해 깨어있는 국민이자 한 애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방울석은 김성욱 대표와 엮어서 두 사람을 세트로 공박하고 있는데 바로 유명한 박성업과 데이비드 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박성업 선교사, 본 게시탐정 생각하기에 이 양반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올바로 된 사람 아니에요. 데이비드 차, 이리저리 짜집기에서 쓴 마지막 신호란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여기저기 표절하고 짜집기한 책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쓰게 해주셨다, 그런 거짓말 친 사람이죠. 저는 박성업이고 데이비드 차고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호불호가 어떻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오명을 쓰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밝혔듯 김성욱 대표의 견해와 사상은 성도로서나 국민으로서나 하나 틀린 게 없는 건전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박성업 선교사 데이비드 차 또한 이 사람이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방울석에게 그런 거짓으로 매도와 비난을 당할 기재는 아닙니다. 짝퉁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 함부로 말하지만은 뭐 한국판 짝퉁 백투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당신 목사잖아. 그 구절 몰라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면 저 북괴의 간악한 학정 아래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숨져가는 북한 동포들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야, 진짜 소시오패스 아니야 진짜? 크리스천들을 극우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세력화한 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근거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 방울석도 근 수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포스팅을 수도 없이 작성하고 유포해왔는데, 이거는 어디 반정부 좌파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성도들을 무장시켜 정치 세력화하는 책동이 아니고 뭡니까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아유 씨. 그리고 무엇보다 가소로운 게 이제까지 국정원과 연계된 알파팀 얘기를 하더니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운영자와 비중 있는 스탭들이 예비역 군인으로 구성된 모 기독교 카페에 불똥이 튀죠.
저 3,500명의 상당수가 보수적 성향의 예비역 군인이라는 말, 엄밀히 따지면 병역을 필한 군필자 남성들이란 뜻입니다. 성향상 여성이 보수 우파 세력의 뜻을 함께하기는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안보의식이 미필자에 의해서는 낮고 활동하기도 용이한 군필 남성들 많이 모집했겠죠. 막말로 예비역 병장도 예비역 군인이에요. 예? 본 게시탐정이 실소를 금할 바 없어 한 말 던지지만 그냥 아가페 목장이라고 대놓고 말해라 하는 겁니다. 네이버 최대 기독교 카페인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은 여타의 기독교 카페보다 군사 부문의 정보와 지식에 좀 뛰어나긴 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기독 카페들을 매몰시켰던 남침 땅굴 파동에서도 아가페 목장은 끄떡없이 분별했습니다. 그런 혼란이 없었던 것만 봐도 확실히 밀리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독보적이죠. 사실 그 땅굴 파동이 아가페 목장에 번지지 않은 것은 본 게시탐론도 약간의 공을 세우긴 했습니다. 카페 직인 돌쇠 집사부터가 수십 년 내공의 밀리터리 매니아죠. 스텝분들 중에 예비역 연관 장교님이 한 분 계시고, 스텝은 아니지만 본 게시탐정 또한 학창시절부터 밀리터리 매니아에 저도 예비역 대위 출신입니다. 그렇다기로서는 운영자와 비중 있는 스텝들이 예비역 군인으로 구성되다니요. 아가페 목장 스텝 절반이 여성분들이신데 그분들 다 여군 출신이래? 아니 그보다도 고조선 이래로 반만 년간 징병제를 시행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상 신체 건강하고 사진 멀쩡한 30세 이상의 남성들 치고 예비역 군인 아닌 사람이 그렇게 흔해요? 방어석이 당신은 뭐 군대 면제 받았냐?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용을 보여준다. 이건 아마 방월석 이 양반이 다미 잔당이라고 지목한 본 게시탐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고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했으면 마음 밑바닥에서나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옛적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증인이 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며 종교 분리를 외치시는 분이 근 몇 년 동안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우파 정부를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로 매도하고 좌파 세력들에게 아주 훌륭한 멘토가 돼주셨습니까? 그 입에서 종교 분리니 가이사의 것을 어쩌고 하는 소리와 글이 나옵니까? 내가 정부와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고, 애국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세상 전체에 관여하는 것인가요? 아주 당당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카페들이 연루됐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데, 겨자씨 절반의 11조만한 증거라도 저 방월석이가 내놓을 수 있다면 저 양반 방월석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아무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할지언정 자기가 믿는 것을 증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본 게시탐정을 다미 잔당으로 만들고, 김진태 의원을 통일교 신자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인드 컨트롤 하수인으로 만들고, 최순실 여사를 무당으로 만들고, 세월호 사건을 인신제사로 만들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로 그건 하나님 뜻이지 본인이 나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될지어다 믿습니다. 뭐 구해줘요? 영부님이야 씨발? 어디 아가페 목장은 여론조사에 가담한 국정원의 하순이다. 백날 천날 믿어보십시오. 그 천년이 두 번 지나가도 그 믿음대로 포기가 되는지.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아가페 목장과 결별한 2016년 12월 어간까지 근 4년이 넘게 아가페 목장의 고문 목회자로 저 방월석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방월석 본인도 그 긴 시간 동안 아가페 목장의 동역자였고, 그 무슨 국정원의 하순이 된 기독교 카페와 한패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기독교를 가장한 정치 집단의 민낯이 밝혀지길 바라본다 하셨는데, 그렇게 바라시는 거야 그쪽 자유다만 형법 307조 2항에 의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가이사에게 바치고 싶지 않다면 아가페 목장 또는 본 게시 탐정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비난을 즉각 멈추기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저런 비방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뒤가 구려서 대꾸를 못하는 줄 알기 십상이기에 본 게시탐정이 나서봤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배부른 고양이가 눈앞에서 치그덕거리는 쥐새끼를 내버려 두는 건 고양이가 그 쥐보다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소, 정신 차려. 예? 본 게시탐정의 요지는 김성욱 기자가 국정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고 그쪽에서 부탁한 대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죄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면 더더욱 죄가 아닌 거죠. 모든 언론들이 약속이라 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리 제가 머리를 쳐박고 석달 열흘을 뒤져봐도 병아리 눈물만한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되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전직 대통령의 국정원장들까지 잡아 가두는 판에 정말 김성욱 기자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뭔가를 했다면 아직까지 무사할 수가 있나 싶은 거였습니다. 가택 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했네 할 정도면 이미 백열 정부 아래에서 조서를 꾸미고 설렁탕을 잡수고 콩밥을 드시웠어야 상식 아닌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특종에 목마른 이놈의 좌빨 언론들이 당장 대서특필하여 떠벌렸을 것이고 이 방울석이는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하게 그 언론 기사들을 누룽지 끌듯이 끌거다가 포슬팅을 하며 또다시 투견장에 도사견 찍는 소리를 선보였을 것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그 대죄를 지었다는 김성욱 기자님은 전혀 무탈하시더란 겁니다. 아니 드루킹까지 특검한다는 세상에 심지어 기독교계의 호메이니를 꿈꿨다는 분이 어찌 저래 건재하실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이것도 방울석이가 한바탕 방귀를 뀌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간 요 방울석이가 김성욱 기자님과 아가페 목장 그리고 본 게시탐정을 향해 냉수 먹고 용트림하는 소리로 내뱉은 적폐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한다느니 한반도 전쟁을 주장한다느니 독일 나치당과 같은 극우 세력이라느니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놀이를 한다느니 한국교회를 정치꾼들의 소굴로 만든다느니 김성욱 기자가 국정원에 뿌락질하느니 감추려 하는 자가 범인이다? 당신은 그냥 범인이요 이 방울서가 숨기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요? 당신은 그냥 범인이라고 이 방울서가 마지막 권고? 당신은 이제 주님 앞에서나 법 앞에서나 마지막인 것 같소? 이 방울석 목사님! 네? 대한민국 특별한 배서 아니라고요? 당신도 뭐 그리 특별한 죄종 아닙니다. 방울석 목사! 네? 김성욱 기자가 기독교계의 호메이니를 꿈꿨다는 방울석의 허위 명예훼손 김성욱 기자를 국정원 뿌락치로 몰던 솜씨로 이 게시탐정을 다미 선교회의 핵심 인물? 객관적인 증거라니요. 이 팔로워에 누구더러 회개를 기대하는데 나는 당신이 회개할까봐 걱정이야 이 박울성 목사님. 어이? 자, 아니 김성욱 기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전 처음 알았어요. 예레비야 방울성 목사. 어이? 이야,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정치적인 야망에 뭘로 속속 드러나요, 방울성 목사? 준엄한 심판이 이쪽이 아니라 당신한테 내려진다고, 방울성 목사? 당신 입으로 스스로 사형 선고를 읊고 계세요, 예레미야 방울성 목사? 알파팀 팀장? 아이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셔서 우리가 알파팀이긴 하죠? 안 그래요, 방울성 목사? 아이고, 다미교회 전도사. 아이고, 전에 제가 쓴 글 읽고 화나셨어요? 어쩌쩌쩌쩌. 울지마요, 울지마. 웃기시네. 펑펑 울어라, 이 방울성 목사야. 본 게시탐정. 증 깝니다. 증 까요. 860, 이 게시탐정은 86년생입니다. 아니, 다미 선교회가 언제 있었는데, 88년에 설립을 해서
92년 10월 28일 이후에 거의 문 닫았다가 93년 2월에서 3월 어간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어요. 근데 저는 86년생입니다. 다미가 절정이었던 92년도에 저는 성모 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카톨릭 성모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고요. 유치원생이었다고. 92년에 제가 어떻게 다미교회 전도사예요. 저는 다미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미 성교회 어린 종들도 초등학생은 됐었다고. 초등학생은 H군이 어린 종 H군이 뭐 중1인가 그랬고 어린 종 K양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다고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됐다고. 92년에 이 사람이 정말 장난해? 그리고 뭐 다미교회? 아 군소신학이나 막 멀쩡한 대한예수고 장로회 총회 전도사를 보고 다미교회 전도사라니. 아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거 정말. 아 진짜 저 증 깠어요. 증 깠어. 아이고 정말 진짜 이뿐입니까? 산수를 배웠다면 분수를 알 것이고 국어를 배웠다면 주제를 알 것이고 역사를 배웠다면 근본을 알 것이고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할 것이고 눈이 있다면 글자를 볼 줄 알죠. 예레미야 방울석 이 글자 뭐 큰 소리로 읽어봐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권 없음. 그동안 소설 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방울석 태조 왕건을 능가하는 아주 훌륭한 대하 드라마에 파우스트를 압도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에 스타워즈를 씹어먹는 역사의 기회남을 스페이스 오페라였어요. 방울석 목사. 이빨로거는 이빨로 먹고 사는 모양이지 이빨이 아주 이빨 촘촘보다 더 발랄하세요. 회계에도 사용 연한이 있다고 했어요. 잘못을 지적받고도 회계를 미루면 결국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당당히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누가? 당신 말이야. 당신 예레미야 방울석 바로 당신 예전에 한창 이제 탄핵 시비로 시끄러웠을 때 아이고 진짜 그때부터 본 게시탐정은 이 방울석의 포스팅들을 검증했어요. 아니 사실 이 방울석 목사의 말로 진짜 프리메이슨 앞잡이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의 이 문재양 좌파 정권이야말로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이 명백한데 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우파 정권을 무찌르고 들어서게 만든 게 더 일루미나티의 정말 직계 앞잡이 괴뢰 정권인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었으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이 방울석이 한 짓이 결국은 진짜 진성 일루미나티의 앞잡이가 집권하도록 만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레미야 방울석 당신이야말로 진짜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아닙니까? 자 앞에서 그렇게 김성욱 기자가 국정원의 앞잡이 어쩌고 외쳤죠. 김성욱 기자 아예 뭐 공소권 없이 처분돼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국정원 여론조사에 동원된 기독교 카페고 국정원의 앞잡이 알파팀의 수장 김성욱이고 예레미야 방울석 당신이 말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10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언하지 마라는 대목이죠. 이 죄 어떻게 갚을 거예요? 방울석 목사.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이 말처럼 이 방울석의 적폐는 앞으로도 참 비트코인처럼 캘 게 많아요. 본 게시탐정 장전도사의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